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테슬라의 히든카드라고도 할 수 있는 보험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굉장히 많은 유튜버님들이 이미 진 머스터라는 사람의 테슬라 2,500불 목표 주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얘기한 그 2,500불의 근거가 무엇일지, 그리고 그 현실성이 어느 정도나 될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진 머스터란 사람은 파이퍼 제퍼리란 회사에서 20년 이상 기술주를 전문적으로 분석한 수석 애널리스트고요. 원래는 애플을 가장 주력으로 분석을 하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애플 분석 전문가라는 데 주목을 해야 됩니다.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같은 오토메이커, 자동차 회사를 전문으로 분석하던 사람과는 완전히 그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즉, 애플 같은 테크 기업을 분석하던 사람이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테크 기업으로서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진 머스터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 테슬라의 주가가 향후 3년 이내에, 그러니까 2023년까지 지금보다 3배 이상 상승을 해서 2,500달러가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2,500달러가 되면 현재 시가총액이 6천억 달러를 약간 넘으니까 시총이 거의 2.4조 달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의 애플보다도 10% 정도 더 큰 규모입니다. 그게 앞으로 3년 이내에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테슬라의 보험 사업입니다. 이 보험 사업이 엄청난 고매출, 고수익 사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진 머스터는 테슬라의 보험 사업이 앞으로 테슬라 차량 사업 가치의 30에서 40% 정도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건 원래 이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했던 말입니다. 즉, 진 머스터도 거기에 동의를 한다는 뜻이죠. 여기서도 모건 스탠리와는 차이가 보이죠. 모건 스탠리는 보험 사업의 가치를 차량 사업의 10분의 1로도 잡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진 머스터는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자동차 시장에 밖에서 더 진화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 사업이 정말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한번 보죠. 현재 테슬라 보험은 이미 출시가 되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테슬라가 바라고 있는 거는 이거를 우선 미국 전역으로 확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북미 전역으로 확대를 하고, 그 이후에는 글로벌화 시키는 게 최종적인 목표겠죠. 물론 북미 시장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 시장성은 엄청납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 사업에서 가장 큰 회사는 스테이트팜이라는 회사인데요. 시가총액이 대략 6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시장 점유율은 17% 정도 되고요. 2위가 바로 워런 버핏의 보험회사죠. 가이코입니다. 그래서 가이코의 시가총액은 33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일론 머스크는 보험 사업이 자동차 사업의 30에서 40%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대략 6천억 달러죠. 이 중에서 자동차 사업부의 시가총액이 5,500억 달러는 충분히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30에서 40%란 얘기는 시가총액이 현재에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보험 사업이 커지면은 보험 사업으로만 거의 2천억 달러에 가까운 시가총액이 추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천억 달러라 그러면 현재 시장 점유율 1위인 스테이트팜보다 몇 배나 앞서는 거죠. 스테이트팜의 매출은 2018년 기준으로 하면은 810억 달러 정도인데요. 테슬라 자동차 사업의 매출이 2020년 현재 3천억 달러 정도고, 앞으로 당연히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테슬라 보험은 마진율도 훨씬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같은 정도의 매출만 올려도 수익률은 훨씬 좋을 겁니다. 현재 스테이트팜의 마진율은 한 9% 정도인데, 테슬라 보험의 마진율이 최종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FSD와 연계되었을 때 기존 보험사보다 훨씬 높은 마진율을 달성할 건 분명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테슬라는 FSD와 연계되었을 때 기존 보험사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FSD는 사고율이 훨씬 낮아요. 테슬라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보다 사고율이 거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싼 가격에 더 많은 마진을 남기고 보험을 제공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FSD가 발전을 해서
카쉐어링 그리고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행이 된다면 얘네들은 보시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구현이 되면 자동차들의 주행거리는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보험 수가도 같이 올라가겠죠. 실제로 ARK의 리서치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자율주행으로 인해 전 세계 차량들의 이동거리가 최대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량 주행거리가 많아지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떡고물이 많아지는 거죠. 또한 FSD 작동 중에 사고가 날 경우 테슬라가 완벽히 추적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테슬라가 차량의 사고율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보험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 증가와 마진율 그 사이에 있는 가장 최적의 가격을 완벽하게 책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고에 대한 완벽한 파악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사고에 대해서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는 보험 사기를 철저히 막을 수 있습니다. 과잉 보험금 청구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보험 사기나 과잉 보험금 청구는 보험업계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 보험 사기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이로 인한 누수액만 1년에 1.5조가 된다 그래요.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한국에서 1.5조인데 미국에서 얼마일까요? 그 엄청난 금액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뭘로 이어질까요? 보험금 인하로 인한 가입자 수 증가, 그리고 마진율 상승. 그렇게 되면 테슬라 보험은 더욱더 무시무시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현재 테슬라 보험은 업계 1위인 스테이트팜 그리고 2위인 가이코보다 이미 더 쌉니다. 이미 더 싼데 이거는 지금 FSD가 레벨 2 수준인데도 그런 거예요. 이 FSD가 앞으로 더 강화가 된다면 레벨 4, 레벨 5에 이른다면 가격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내려갈 거고 마진율은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자동차 보험회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자동차 회사들보다도 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 보험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 테슬라 차량의 누적 판매 대수의 증가가 곧 보험 사업의 크기 증가로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FSD가 완성되고 나면은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 이거는 새로 판매되는 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판매된 차들까지도 2023년, 2024년, 2025년에 그때까지 판매됐던 테슬라 차량까지도 포함해서 그게 대부분 테슬라 보험으로 편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진짜 테슬라 자동차 사업의 30에서 40% 정도 규모까지 성장하는 게 과장된 얘기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보험 사업만으로 자동차 사업의 한 30에서 40%가 되는 건 앞에서 말한 FSD가 필수기 때문에 FSD가 완전 보편화된 한 2030년은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실제 숫자로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 제 가정과 추측입니다. 우선 스테이트팜이 시장 점유율 17%로 연매출 810억 달러 정도죠. 그러면 미국의 자동차 보험 시장은 4,760억 달러 정도의 규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30년 정도에 적어도 20% 정도는 성장을 하겠죠. 그러면 5,720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됩니다. 그럼 2030년에 테슬라의 북미 시장 점유율이 한 20% 된다고 하면은 테슬라가 가져갈 수 있는 매출은 1,140억 달러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에 마진율은 FSD가 되는 시점에서는 획기적으로 올라가서 30% 정도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가정을 할 경우 연간 순이익은 340억 달러 정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FSD가 되면서 테슬라 보험의 가격이 내려가면 매출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FSD가 고도화될수록 마진율을 더 높임으로써 이익은 보존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플의 연간 순이익이 지금 600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시총 2조 달러를 넘죠. 근데 테슬라 보험의 순이익이 미국에서만 340억 달러를 한다면 이게 글로벌로 확장되면, 물론 확장이 어려운 나라도 있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되는 나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로 확장 시 현재 애플의 연간 순이익인 600억 달러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험으로만 지금의 애플보다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보험 사업과 애플 같은 테크 기업의 그 순이익에 대한 PER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테슬라 보험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일부로 투자자들이 판단을 해서 높은 PER을 줬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차량 사업의 시가총액이 한 6조 달러 된다고 하고 보험이 그거의 30-40%, 2조 달러 이상 된다고 해서 2030년에 시가총액 8조 달러나 그 이상 되는 것도 결코 허황된 얘기가 아니다 라는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짐 머스터는 테슬라가 향후 3년 내에, 그러니까 2023년 말까지 2,500불에 도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중 보험 사업의 가치가 30에서 40%는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단 저는 이게 2023년에 2,500불을 간다 하더라도 그 시점의 보험 사업의 가치가 30-40%인 1,000불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2023년에 그 정도로 될 거라고까지 얘기한 거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의 가치에서 보험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험만으로 30-40%가 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FSD가 완성된 이후인 2025년에서 2030년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당장에 그것보다 오히려 FSD와 그로 인한 카쉐어링 그리고 로보택시의 가치가 보험보다도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이 보험의 가치조차도 FSD가 완성된 이후에, 그래서 테슬라의 보험 사업의 마진율이 극대화된 이후에나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FSD와 관련된 연재를 이미 시작을 했죠. 1편은 이미 업로드를 했으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며칠 내에 2편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이 어마어마한 보험 사업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보는 FSD 사업, 여기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연재될 FSD 관련 영상 기다렸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를 하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장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